오늘 저는 유행과 사회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유행이 어떻게 형성되고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사회학습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유행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행은 특정한 시기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따르는 스타일, 행동, 가치관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음악, 언어, 소비 트렌드 등이 유행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죠. 유행은 보통 빠르게 확산되며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이전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롱패딩 같은 경우나 그리고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 또한 이런 유행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행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변동성, 그리고 사회적 확산성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다른 트렌드로 대체되는 유행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유행했었던 패션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대세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옷도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전 옛날 스타일로 구분하면서 잘 입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행의 단기적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확산성은 유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행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행은 알겠는데 사회학습 이론은 뭐냐?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이 주변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는 알버트 반두라로 그 모델링과 관찰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유행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반두라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보고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가 최신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옷을 입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그리고 유명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중매체나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행동이나 스타일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특정 브랜드나 패션 아이템도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으로 더 빠르게 퍼지는 확산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디어와 유명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방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유행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런 과정 또한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행은 일반적으로 수용자와 확산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수용자는 유행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며 이들이 유행을 선도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경우죠. 그리고 확산자 같은 경우는 유행을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산자는 그 먼저 시도를 했었던 얼리 어댑터, 수용자들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확산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예시를 들면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됐을 때 먼저 이제 IT 기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먼저 구입합니다. 이후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고 이 경험에 선호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스마트폰을 같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유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유행에 따라오지 않는 좀 뒤처진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0명 중 이제 8명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2명만 이제 삼성을 사용하죠. 이렇게 최신 유행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반 내에서 이제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행은 집단 동조 현상에 의해서 또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유행을 따르고 그로 인해 유행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학습은 유행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스타일이나
스타일이나 트렌드를 채택하는 과정은 결국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행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행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확산되고 지속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에서는 유행의 정의와 특성,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유행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확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행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 배우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규범과 집단 동조 현상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유행을 따를 때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과 규범임을 반영하는 행동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유행은 따라가지 않고 객관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해서 이런 결정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학습을 통해서 유행이 형성되고 퍼져나가는 동시에 우리 또한 그 유행 속의 흐름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행의 흐름은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습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내 개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행과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확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소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